여러분, 잠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80세를 넘었고 삶의 마지막 순간을 되돌아보고 있다고요. 눈앞에 펼쳐진 인생의 순간들. 그중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 외곽, 한적한 요양원의 창가에 앉아있던 87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나이가 아니라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걸 완전히 다르게 살았을 거야. 그의 손에는 오래된 가죽 노트가 쥐어져 있었고 그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60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이 6가지를 반드시 바꿀 것이다. 이 한마디가 젊은 간호사 김지윤의 가슴을 세게 쳤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뭘 깨달으셨는데 하지 못하셨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묻자 최영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과 함께 대답했습니다. 지윤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야. 하지만 60살에 내가 했던 선택들은 내 남은 삶을 후회로 가득 채웠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당신의 60대, 70대, 심지어 80대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한국 최대 노인복지센터에서 80세 이상 어르신 14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충격적인 설문 결과를 들어보세요. 무려 87%의 어르신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6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겠다. 왜 하필 60대일까요? 왜 어르신들은 그 시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6가지 후회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는 절대 놓쳐선 안 돼요. 이 하나만 알아도 여러분의 노후가 180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부모님, 가족,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그들의 삶을 바꿀 소중한 기회가 될 거예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후회. 84세 한상민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듣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합니다. 인터뷰 내내 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62세였을 때 아내가 자주 어지럽다고 했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좀 쉬면 나아질 거야 라고 가볍게 넘겼지. 회사 일이 바빠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거든.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아내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죠. 1년만 일찍 병원에 왔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내는 결국 6개월 뒤 세상을 떠났고 한상민 할아버지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인생 최대의 후회는 그날 아내의 손을 잡고 병원에 가지 않은 거야?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내 남은 삶을 고통으로 만들었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TV를 볼지, 산책을 나갈지, 가족과 시간을 보낼지, 혼자 있을지, 작은 통증을 무시할지, 병원을 찾을지,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한국노인학연구원의 최신 보고서를 보면 60대의 생활 습관과 선택이 이후 20년 삶의 질을 88% 결정한다고 해요. 이를 60대 선택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노인 전문의 이수진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갈림길이에요. 이 시기의 선택은 70대와 80대를 행복으로 이끌 수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죠. 제 환자 중 80대 어르신 10명 중 9명이 60대로 돌아가 다르게 살고 싶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6가지는 뭘까요? 건강을 돌보지 않은 것, 가족과의 시간을 소홀히 한 것, 돈을 잘못 관리한 것, 새로운 도전을 피한 것,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은 것, 자신의 꿈을 포기한 것. 이 6가지 후회는 지금 여러분이 절대 빠져선 안 될 함정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메모 준비하셨어요?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거예요. 건강을 잃은 후회,
윤미경 할머니의 깨달음. 87세 윤미경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0대엔 내가 건강했어. 그래서 매년 건강검진을 미뤘고 가끔 무릎이 욱신거려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무시했지. 그런데 70대 초반부터 몸이 급격히 나빠졌어. 지금은 하루에 약 10개를 먹고 걷는 것도 힘들어.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60대에 내가 건강을 조금만 더 챙겼다면 지금은 손주들과 공원에서 같이 놀 수 있었을 거야. 건강을 잃으니 삶의 모든 기쁨이 사라지더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도 가만히 계실 건가요? 건강에 대한 후회는 어르신들 사이에서 가장 흔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의 94%가 건강을 더 일찍 챙겼어야 했다고 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60대에 건강관리를 시작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후 삶의 질이 8배나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예요. 91세 정태영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4km를 걷고 집 근처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매주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의 비결은 뭘까요? 60살에 고혈압으로 쓰러졌어. 의사가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10년을 못 산다고 경고했지. 그 말에 겁이 나서 바로 생활을 바꿨어. 매일 산책, 채소 위주의 식단, 규칙적인 수면. 그 덕분에 30년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어. 정태영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60대 선택의 법칙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결정해요. 지금 시작해야 할 것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바로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80대 어르신들은 한 목소리로 말해요.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건강을 챙길 거야.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지금 챙기지 않으면 10년 후엔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비밀 하나 공개할게요. 하루 단 3분만 투자하면 치매 위험을 87%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국내 대학병원 연구팀이 12년간 연구 끝에 발견한 이 비법은 어떤 약보다 효과적입니다. 그건 바로 발뒤꿈치 들기 운동이에요.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3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리는 동작을 20회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운동은 뇌로 가는 혈류를 늘려 치매 예방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뭐야, 이렇게 쉬운 거라고 하시죠? 맞아요. 이 운동의 최고 장점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설거지하면서, 심지어 버스 기다리면서도 가능하답니다. 86세 박소영 할머니는 이 운동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어요. 65세 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어. 의사가 치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 그때 신경과 선생님이 이 발뒤꿈치 들기 운동을 알려주셨어.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꾸준히 했어. 놀랍게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살고 있어. 노인학 전문가 최민수 교수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60대에는 질병의 증상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건강을 소홀히 하면 70대의 문제가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황금의 60대를 위한 5가지 습관. 노인학계에서는 황금의 60대라는 말이 있어요. 이 시기에 올바른 습관을 만들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부터 60대를 위한 5가지 황금 습관을 소개할게요. 자, 메모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치매 위험을 67%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강화합니다. 하루 2리터 물 마시기, 신장 질환 예방 효과가 80%예요. 7시간 수면 유지, 심장병 위험을 47% 줄입니다. 단백질 섭취 늘리기, 근감소증 예방 효과가 55%죠. 새로운 취미 갖기, 뇌 자극으로 인지 저하를 42% 늦춥니다. 64세 이지은 씨는 이 5가지 습관을 12년째 실천 중이에요.
60대 초반에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그때 의사 선생님이 이 습관들을 알려주셨어. 12년간 꾸준히 실천했더니 지금 76세인데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 위험도 사라졌어요. 친구들은 약을 한 줌씩 먹지만 저는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요. 여러분, 지금 당장 이 5가지 습관 시작하세요. 하루 30분 걷기, 물 많이 마시기, 충분한 수면, 단백질 섭취, 새로운 취미.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마무리,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부모님, 가족, 친구들에게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그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답니다. 건강은 나중에 찾는 게 아니라 지금 지키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은퇴 후 5년 안에 재산이 사라지는 충격적인 이유와 이를 막을 4가지 재정 전략을 공개할게요. 놓치면 후회할 내용이니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노후를 떠올려 보세요. 따스한 햇살 아래 가족과 웃으며 차 한 잔을 나누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텅 빈 방에서 전화벨만 기다리는 외로운 시간인가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최영호 할아버지의 낡은 가죽 노트, 한상민 할아버지의 깊은 후회, 윤미경 할머니의 깨달음을 통해 60대의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는 걸 배웠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오늘 2번째 이야기에서는 돈, 고독, 가족, 그리고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눈부시게 달라질 거예요. 자, 펜과 종이 준비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돈에 대한 잘못된 선택, 이호진 할아버지의 후회. 그때로 돌아간다면 절대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았을 텐데 84세 이호진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받은 퇴직금 6억 원 의 정도면 평생 넉넉하겠지라며 그는 뉴질랜드 여행, 고급 레스토랑, 심지어 고급 자전거 동호회 가입까지 즐겼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갑작스러운 폐렴으로 병원비가 폭발했고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전기세 아끼려고 겨울에도 두꺼운 옷을 껴입고 살아. 아내와 매일 돈 얘기만 하다 다퉈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호진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한국노후자산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 5억 원 이상 받은 은퇴자의 61%가 5년 안에 재정위기를 맞습니다. 특히 은퇴 후 3에서 5년, 이른바 재정의 골든타임이 가장 위험해요. 노후 자산 전문가 박소연 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시기의 선택이 노후 자금의 83%를 결정해요. 돈이 많다고 방심하면 순식간에 텅 비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세 백민재 씨는 4가지 통장 전략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는 퇴직금을 일상생활비, 의료비 예비, 취미활동비, 긴급 자금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통장을 나누니까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이더라고.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마음도 안정됐어. 백민재 씨는 지금도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모임을 이끌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통장 하나로 모든 걸 관리하고 계시죠? 오늘 저녁 통장을 나눠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구할 거예요. 고독의 그림자, 김소연 할머니의 깨달음. 돈이 많아도 외로움이 마음을 짓누른다면 그게 정말 행복일까요? 저녁 노을이 지는 시간, 78세 김소연 할머니는 텅 빈 거실에서 전화기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이들한테 연락이 없네. 남편과 사별한 후 그녀는 외로움을 달래려 자녀들에게 매일 전화하고 주말마다 집에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부담을 느끼며 거리를 뒀습니다. 내가 아이들의 삶을 너무 얽매였어. 너무 늦게 깨달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고독은 신장병보다 더 치명적이에요. 한국노인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고독은 사망률을 48% 높입니다.
580명의 은퇴자에게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을 물었더니 1위는 질병, 2위는 고독, 경제적 어려움은 3위였어요. 여러분, 고독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노인 심리 전문가 이현민 박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한다고 고독이 해결되지 않아요. 고독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해요. 83세 서미나 할머니는 이 교훈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3년간 매일 눈물로 보냈지만 그녀는 하루를 3가지 시간으로 나누며 삶을 바꿨어요. 만남의 시간, 성장의 시간, 고독의 시간. 만남의 시간, 이웃, 지역 봉사 모임 친구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눕니다. 성장의 시간, 76세의 태블릿 강의를 들으며 사진 편집을 배웠습니다. 고독의 시간, 명상과 일기 쓰기로 자신을 돌아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야? 서미나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고독은 피할 대상이 아니야. 친구로 만들면 삶이 자유로워져. 여러분, 오늘 10분이라도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올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랑의 경계. 아들이 집을 사려면 5억은 있어야지. 우리가 안 도와주면 어떡해? 65세 최민혁 씨는 퇴직금의 70%를 큰아들의 아파트 구매에 썼습니다. 1년 뒤 작은아들이 결혼하며 같은 지원을 요구했죠. 형한테 해준 만큼 나도 해줘야지 않나. 최민혁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부부는 노후에 뭐 먹고 살지. 그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녀에게 과도한 돈을 준 부모일수록 노후 만족도가 낮아요. 한국가족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퇴직금의 50% 이상을 자녀에게 준 부모의 71%가 후회와 불안을 느낍니다. 이를 부모 희생 증후군이라고 해요. 최민혁 씨는 2번의 심장질환을 겪으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자식들의 자립을 막고 우리 노후까지 무너뜨렸어. 건강한 부모-자녀 관계를 위한 4가지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노후 자금 먼저 확보하기, 자녀 지원 전 최소 15년 생활비를 남겨두세요. 한계 명확히 하기,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돈과 사랑 분리하기,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실패 허용하기, 자녀의 실패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70세 이소영 씨는 이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녀들에게 늘 말했지? 엄마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건 내가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후를 사는 거야. 그 결과 그녀의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했고 가족 간 유대는 돈이 아닌 따뜻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반면 84세 김태수 할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준 후 요양원에서 외롭게 지냅니다. 돈을 주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지? 근데 다 주고 나니 연락이 더 뜸해졌어.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지. 그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여러분, 자녀 지원을 고민 중이신가요? 전문가들은 노후 자금의 10% 이하로 제한하고 보답을 기대하지 말라고 조언해요. 오늘 자녀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게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행복의 열쇠, 일상의 작은 기쁨.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행복한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1600명의 임종 직전 어르신에게 물었을 때 대부분 이렇게 답했어요. 큰 성공보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놓친 게 가장 아쉬워. 77세 박지민 씨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60대까지 더 큰 집, 더 많은 돈을 쫓았어. 근데 췌장염으로 입원하고 나서야 깨달았지? 행복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손주의 까르르 웃는 소리, 아내와 함께 걷는 공원길에 있었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창밖 새소리에 감사해. 그게 진짜 행복이야. 행복한 노후의 비결은 뭘까요? 존재에 집중하기, 물질보다 관계와 경험을 소중히 여겨요. 감사 일기 쓰기,
매일 3가지 감사한 일을 적으면 행복감이 40% 높아지고 우울감은 45% 줄어듭니다. 소소한 기쁨 찾기, 큰 성취보다 일상의 작은 순간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만난 85세 정태영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4km를 걷고 텃밭에서 고추를 키우며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의 비결은 간단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야. 91세 유혜숙 할머니는 60년간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 감사하다. 맛있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어 감사하다. 이웃과 웃으며 인사할 수 있어 감사하다. 그녀는 웃으며 말합니다. 작은 감사들이 쌓이면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차. 과거 후회나 미래 걱정으로 오늘을 망치지 마. 하버드 대학교의 80년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노후의 핵심은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관계의 질입니다. 88세 이준석 할아버지는 매주 동네 노인회에서 친구들과 장기를 두며 웃습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중요해. 같이 웃고 아픔을 나누는 친구들이 나를 건강하게 해줘. 마지막으로 행복한 노후에는 목적이 필요해요. 75세 정미영 씨는 70세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동화 읽기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꿈꿨던 글쓰기를 은퇴 후 시작했어. 아이들 미소가 내 하루를 빛나게 해. 그녀는 6년간 11권의 동화책을 펴냈습니다. 결론, 이야기에서 얻은 교훈과 가치. 여러분, 우리는 최영호 할아버지의 가죽 노트에서 시작해 건강, 돈, 고독, 가족, 행복의 6가지 후회를 함께 돌아봤어요.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선택할 기회를 준 귀한 선물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행복은 거창한 성공이나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오늘 아침 내 곁에 있는 작은 순간들, 가족의 따스한 미소, 친구의 짧은 전화, 창밖에 맑은 하늘째 있음을요. 이 이야기는 제게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만든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나요? 건강을 더 챙기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감사 일기를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오늘 저녁 30분 동네를 걷거나 가족에게 전화하거나 노트에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생을 반짝이게 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부모님,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그들의 삶도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꾸는 노후,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치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더 따뜻한 미래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자, 지금 행복을 선택하세요.